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누군지 아마 깜짝 놀라셨을 텐데요. 상품 지식 뉴스 채널 미디어잇에서는 한 주간의 뉴스들을 모아 엑기스만 뽑아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가볍고 성능 좋은 노트북, 아마 모든 노트북 사용자들의 로망일 텐데요. 제가 희소식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 나오기 시작한 울트라북에 관한 소식인데요. 이것이 바로 물건이라고 하네요. 부지런한 홍진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텔은 기존 노트북보다 얇고 가볍고 빠른 성능을 무기로 하는 울트라북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컴퓨덱스 2011에서 처음 공개한 울트라북은 두께, 배터리 수명, 성능, 보안 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얇고 가볍습니다. 인텔에 따르면 14인치 이하일 때 21mm, 12인치 이하에서는 18mm 이하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무게는 1kg 초반대로 넷북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또한 17W로 작동하는 프로세서를 적용해 배터리의 수명을 늘렸습니다. 울트라북에는 3가지 중요한 기술이 들어있습니다. 래피드 스타트 기술은 최대 절전 모드에서 7초 이내에 부팅하도록 도와줍니다. 또한 스마트 커넥트 기능은 슬림 모드에서 메일이나 SNS 콘텐츠를 꾸준히 업데이트합니다. 아이덴티티 프로텍션과 안티 시프 기술로 노트북을 잃어버렸을 때 원격으로 시스템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울트라북은 간단히 스마트폰과 태블릿이 있던 기능들을 노트북에 결합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노트북보다 훨씬 얇고 가볍고 거기다가 성능은 포기하지 않는 대신에 그런 태블릿이나 스마트폰이 가졌던 인스턴트 온 기능이나 빠르게 깨어나는 기능이나 또는 그다음에 이제 보안성을 강조한 것,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메일이나 SNS 이런 것들이 이렇게 뚜껑을 다 닫아놓고 가방 속에 넣었는데도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이 울트라북을 기존의 노트북과 차별화하고 그다음에 기존의 태블릿과 차별화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부 소비자들은 인텔이 제시한 $1000보다 다소 비싼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울트라북 제조사들이 SSD나 i7 프로세서를 더해 사양을 높이고 디자인을 더욱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내에는 삼성전자와 LG전자, 에이서 등 7개의 제조사에서 약 15종의 울트라북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 제품들은 디자인과 성능, 가격이 저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잘 파악하고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텔에서 출시한 울트라북이 기존 노트북 시장에 어떤 변화의 바람을 불고 올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현장에서 미디어잇 홍진욱입니다. 와, 얇고 가볍고 성능 좋은 울트라북을 보니까 저에게도 지름신이 슬슬 강림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떡하죠? 빨리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올해 IT 업계 이 바닥 언론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애플의 소송건인데요. 그 시작부터 끝까지, 끝은 나지 않았으니까 지금까지겠죠.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하경화 기자가 쭉 짚어봤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전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12월 현재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총 9개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지난 4월 15일 애플이 삼성전자의 갤럭시 S와 갤럭시 탭의 디자인이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미국의 한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이 이 사건의 시초입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첫 제소 후 일주일도 되지 않아 애플이 오히려 자사의 기술을 도용했다며 한국, 일본, 독일 법원에 총 10건의 피해 사례를 제소했습니다. 그 뒤 이 두 회사의 특허 전쟁은 전 세계로 확대됐습니다. 현재 제소된 특허 소송에 대해 판결이 내려진 나라는 모두 5개국입니다. 독일은 제일 먼저 애플의 손을 들어주며 갤럭시 탭 10.1에 대한 판매 금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삼성전자의 항소로 열린 재심에서 판매 금지 범위를 유럽 전체에서 독일로 한정시키는 이례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지난 8월엔 네덜란드 법원에서 갤럭시 S를 비롯한 세 종류의 스마트폰 판매 금지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어 10월에는 호주에서 갤럭시 탭 10.1의 판매 금지가 결정됐습니다. 10월 중순에는 네덜란드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아이폰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이때까지는 애플이 4연승을 거두며 특허 전쟁의 주도권을 잡은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난달에 호주 연방법원이 항소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2월에는 애플의 본국인 미국에서 법원이 애플의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또다시 삼성의 승리를 판결했습니다. 이후에도 상황은 계속 역전을 거듭했습니다. 프랑스 법원은 삼성전자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으며 그 다음 날에는 호주 법원이 애플의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애플의 우세로 시작한 특허 전쟁. 그러나 이제 법원의 가처분 결과만을 보면 양사의 승패를 전혀 가늠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 판매 금지를 시행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삼성이 디자인을 바꾼 제품을 출시해 판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프랑스와 호주에서 양사가 제기한 판매 금지 가처분 소송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사실상 소송은 제자리 걸음 상태입니다. 법원이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본안 소송으로 판단을 유보한 것은 양사 간의 협상을 끌어내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현지 시간으로 지난 10일 애플은 특허권 보유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게 특허권을 대거 양도했는데요. 이것은 결국 애플이 특허 전쟁에서 발을 빼 기업 이미지는 지키고 더 공격적인 특허 소송전에 나서지 않겠느냐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새로운 국면에 접어든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분쟁이 해를 넘기면서 어떻게 진행이 될지 관심이 주목됩니다. 미디어잇 하경아입니다. 네, 이 두 회사 간의 소송 마치 기차의 선로처럼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데요. 기차는 종착역이 있게 마련인데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가게 될지 참 궁금합니다. 다음은 그 밖에 또 어떤 소식들이 있었는지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 한 해 삼성전자 휴대폰 출하량이 3억 대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하루 82만 대, 일초에 9대 이상을 생산한 것인데요. 세계 시장에서는 노키아에 이어 두 번째, 국내에서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삼성전자는 고급 디자인과 첨단 기술을 앞세워 다양한 히트 모델을 선보였기 때문이라고 자랑했습니다. LG전자가 프라다폰 3.0을 영국 런던에서 공개했습니다. 프라다 고유 패턴인 사피아노 문양을 적용했고 두께는 8.8mm입니다. 또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 운영체제에 1GHz 듀얼코어 CPU를 달았습니다. 프라다답게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네요. 스마트폰용 모음 촬영 애플리케이션이 범죄 도구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일본 경찰청은 작년 일본 전역에서 적발된 도찰 범죄가 1,700여 건에 이르며 이 중 약 30%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무음 촬영 앱은 아이폰과 안드로이드 마켓 통틀어 10여 개나 등록됐습니다. 엔비디아가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국립컨벤션센터에서 GPU 테크놀로지 컨퍼런스 아시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GPU 기술 진화와 이를 이용한 고성능 컴퓨팅의 발전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시게이트가 모멘터스 XT 2세대를 발표했습니다. 하드디스크와 SSD를 하나로 합쳐 속도와 저장 공간,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데요. 패스트 팩터와 어댑티드 메모리 기술이 포인트입니다. SSD 8GB, 하드디스크 750GB며 PC 인터페이스는 SATA 6GBps입니다. 애플 아이패드 3가 3, 4개월 내 출시될 것이라는 루머 혹시 들어보셨나요? 대만 IT 전문지 디지타임즈는 부품 생산 공장의 말을 인용해 신형 아이패드가 3, 4개월 내 출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애널리스트들도 내년 2월에 출시할 것으로 확인했다고 하네요. 삼성전자가 인사 개편을 실시했습니다.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 발탁과 독립경영체제와 소프트웨어 분야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총 226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이번에는 최초 여성 부사장이 탄생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360 전용 게임 기어스 오브 워 3의 두 번째 다운로드 콘텐츠 마음의 그림자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마이클 베릭이 이끄는 제타 부대의 스토리로 진행되며 초콜릿 무기 스킨과 새로운 도전 과제, 6명의 멀티플레이 캐릭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HTC는 오디오 성능을 강화한 센세이션 XL을 발표했습니다. 비츠 바이 닥터들의 오디오 튜닝 기술로 강력한 사운드와 또렷한 음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카메라에는 28mm 광각 렌즈와 f2.2 밝기 렌즈, 후면 조사식 센서를 달았습니다. 4.7인치 화면에 480에 800 해상도를 지원하며 안드로이드 2.3 진저브레드 운영 체제를 내장했습니다. 이달 내 KT를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수스는 태블릿 PC 이패드 슬라이더를 출시했습니다. 화면을 위로 밀어 올리면 쿼티 키보드가 나타나며 엔비디아 테그라 2를 내장했습니다. 화면은 178도 측면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3.2 허니콤 운영 체제를 달았고 USB 2.0,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 미니 HDMI 단자를 달았습니다. 영국 하이엔드 이어폰 전문 브랜드 아토믹 플로이드가 통화 기능을 더한 커널형 이어폰을 출시했습니다. 이 제품은 스틸, 티타늄 등 첨단 소재로 만들었으며 케이블은 열정을 표현하기 위해 빨간색으로 만들었습니다. Y타입 케이블의 가운데에 마이크를 달았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커플들은 참 좋겠지만 저 같은 솔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 주간 올 한 해 이슈들을 분야별로 정리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